농사로 보는 게 아니고 농업 경영인으로서 농업도 하나의 사업이고 이런 것들을 경영의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저희들이 같은 장목으로만 이렇게 모인 장목반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강점이거든요. 정확하게 뚜렷이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좀 목가적인 삶을 꿈꾸게 됐었어요. 그 과정에서 농업으로 눈을 돌리고 나니 도시에서는 이미 레드오션이고 조금 그런 부분들도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런 걸 꾸준히 잘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농업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20년 살고 대전 내려와서 한 20년 살고 이제 내려온 지 한 2년 차 정도 됐어요. 순천을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쵸. 거의 처음 와봤죠, 순천은. 일단은 먼저 귀농한 친구가 있어서 놀러 와봤었는데 공기도 좋고 그 나간이 아주 살기도 좋은 동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라든가 뭐 각종 이런 질병들을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서 왔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2018년도에 귀농했고요. 저는 고향이 순천이고 아무래도 이제 귀농을 하게 되면 기반이 필요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랑 아버지 계신 곳으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올리브 묘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한눈에 반했어요. 나무를 보고 반했고 그래서 초보였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작물이고 그만큼 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소한 만큼 나중에 무언가 자리 잡았을 때는 남들이 하지 않는 고부가 같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저도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왜냐면 한국에 지금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고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부침을 겪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올리브 선택한 거에 아직 후회는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우리나라에 적합한가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일본의 쇼도시마 섬이라고 그 올리브로 관광 특화를 시킨 그런 섬이 있어요. 그 섬으로 먼저 한번 답사 등을 다녀왔었고 위도상으로도 우리나라도 특히 전남 순천 같은 경우는 이게 적합하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은 했었었고요. 그러면 그 앞으로의 계획은 이게 이제 판매 플러스 이제 묘목 판매 플러스 이제 열매를 따서 판매하는 그런 걸 기억하세요? 아니요. 사실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올리브라는 컨셉 아래에 이 농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6차 산업 농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고요. 2차 가공품이나 또 3차 교육 농장 혹은 체험 농장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올리브라는 게 상당히 낯설기도 했고 맞습니다. 올리브하면 당연히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국산화가 안 되는 품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어쨌든 국산화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신 거잖아요. 뭐 그렇죠. 이게 그러면 뭐 이제 나무가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는 일단 1차 가공품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요? 지금도 하우스 같은 데서 열매를 따고 있는 농장도 있기는 있어요. 3년 정도 3년 생각을 정도면?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또 열매 외에도 잎 등을 활용하고 가공을 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기부 쪽에서 하는 창업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2차 가공품 이제 개발까지는 완료가 됐고 올해 12월에 제품 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방금 여기 갖고 왔는데 이게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콩피라고 콩피. 네. 제품명이 콩피. 네네, 콩피. 그래서 이제 지금 패키징이랑 이런 거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고 12월 정식 출시를 통해서 빵이나 샐러드 이런 데 곁들여 드실 수 있는 토핑류로 개발했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이제 다양한 건재료를 넣고 저온 숙성시키는 제품인데 이런 것들을 지역 기반 농산물이나 생산물들로 같이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넣어서 지역 색을 띠는 그런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묘목이 몇 그루 정도나 좀 키우게? 다 합치면 한 4,000그루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쬐깐한 데까지 포함해서. 작은 묘목까지. 그러면 뭐 종류가 올리브 나무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을 만한 허브류를 조금 주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 좀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태진 씨는 그러면 지금 종목이 뭔가요? 이게 처음에는 체험 농장을 준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바로 왔죠, 코로나가. 지금 작두콩 종류나 이런 밥 종류의 넝쿨 식물도 좀 키워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경할 수 있는 그라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박으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모양 그거 말려서 안마기를 하시거든요. 조롱박 인기 엄청 공예품이라고. 많아요. 어르신들이. 저희는 이제 식량보다는 약간 그런 공예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임산물인 두릅을 예. 지금 2년차 키우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산림 휴양 공부도 하고 있어서 예. 1년 내내 농업에 매진을 할 수는 없어서 오히려 이제 겨울과 초봄에 그 농작물이 나올 수 있는 그 한 계절용 작물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상당한 뭐 1년 중에 상당 부분은 뭘 하신가요? 저는 지금 대학원 산림자원 예. 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석사 중이신가요? 지금 박사 과정 밟고 있습니다. 두릅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수확하고 그다음에 4월이나 5월에는 가공품 만들 수 있도록 출하하는 거 이외의 것들로 가공품 만들고 두릅으로도 가공품. 지금 장아찌나 내년에는 뭐 건조를 시켜서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게 목표신가요? 아니면 일단은 이것부터 시작하자 해서 다음 뭐 생각하시나 아까 보니까 이제 산림 휴양이시면 아무래도 산림 1차 가공품은 먹는 거고 이제 가공품은 더 이제 먹는 거를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그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게끔 계절 상관없이 특히 두릅은 봄철만 생물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사계절 동안 유통할 수 있는 가공을 하고 산림 자원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산이라는 공간이나 이 산림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람들한테 치유가 되고 이제 그런 국민 복지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지금은 치유 임업이라는 말은 없지만 치유 임업도 향후에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만드세요? 청순농부. 처음에는 청순 팥이었어요. 이제 뭔가 기발한 걸 만들고 싶었는데 청년과 순천이란 키워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들 되물으시더라고요. 청순팜? 청순 뭐라고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청순농부로 하게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시나요? 2주에 한 번씩 온라인 미팅, 줌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정보화대에 나간 것도 그 소셜 플랫폼이나 SNS 등 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그룹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사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딱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그 이것에 대한 갭이 왔을 때 그럴 때 많이 힘들었었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올리브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했잖아요. 저 진짜 새벽에 아빠랑 많이 싸우고 새벽에 혼자 막 밤새 불 켜놓고 울면서 막 나무 심고 이랬던 적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이신 왜 싸우셨어요? 생활 패턴도 많이 달랐고 아빠도 확실한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둘이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제 그걸로도 거군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필드 일을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 일단은 저 스스로 제가 뭔가 큰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정말 제 눈앞에 놓인 미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어느덧 그것들이 1년을 돌아보면은 하나의 큰 성과로 남아있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가든 TV를 보든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이런 부분에 힘들 때 그리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든 부분은 무엇인지 난 이렇게 봤는데 이렇더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봐라. 그런 부분들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여성이 농촌 활동을 하면서 제약이 많아요. 네. 뭔가 몸으로 힘쓰거나 기계를 작동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은 아버지랑 남동생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직장인 남편보다는 제가 뭔가 농업을 하는데 같이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 채용을 하는 거죠. 저도 동네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언제까지 아빠 부려먹을 거야. 무슨 하나 드려야지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세요. 그러려면 빨리 돈을 많이 버셔야 네. 어쨌든 거기서도 간을 보고 와든 직원 채용을 하려면 같이 간을 보는 거거든요. 직원도 회사 간을 봐야 되고. 준비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귀농하실 때 준비를 내 머릿속에는 된다라고 해서 왔는데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교육을 다니면서 선배 농업인들이 했던 얘기들을 무시를 했어요. 왜 내 생각이 맞는데
무시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 10 중에 한 8은 맞는 얘기였다. 그래서 많이 좀 이런 인프라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도 많이 받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는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 공동체 자체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공동체지만 서로 도움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고립될 수 있는 게 농촌 생활이거든요. 고립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런 활동들을 네, 하는 게 상향 평준화가 되는 길이지 않나 진짜 싶습니다. 맞아요. 농업은 하루아침에 돈 벌 수 있는 사업 분야는 확실히 아닙니다. 정말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왜냐면 사실 젊은 친구들 당장 돈 벌려면 도시 나가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이것들이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미래의 멋진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다들 기반을 다지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